안녕하세요. 필름 카메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온문입니다. 오늘은 1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수동 조작이 가능한 중고 기계식 필름 카메라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날로그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자, 27년간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직접 경험한 카메라 중 가성비가 뛰어나고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필름 카메라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빈티지에 대한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고 MZ세대들에겐 새로운 독특한 색감의 사진, 기성세대들에겐 예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필름 카메라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사용자가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만원대 카메라는 가격이 저렴해서 쉽게 입문하기가 좋습니다. 이왕이면 고장 잘 안 나고 디자인도 멋진데 성능도 좋은 입문용 필름 카메라를 소개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펜탁스 MX SLR 카메라입니다. 두 번째 올림푸스 XA RF 카메라, 이 두 가지를 적극 추천하고요. 그 외에 로모 LCA 캐논 데미 하프 카메라죠. 올림푸스 펜 EE 캐논 EOS5 전자식 카메라고요. 올림푸스 35DC 등 이런 많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용해 본 카메라고 그 외에도 잘 찍히고 유명한 카메라들이 많을 겁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는 이 두 가지 제품은 펜탁스 MX하고 올림푸스 XA인데요. 그 첫 번째 1976년에 출시한 펜탁스 MX SLR 타입의 필름 카메라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죠. 그 첫 번째 1976년에 출시한 펜탁스 MX SLR 카메라입니다. 진지하게 카메라에 대해 입문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자, 첫인상 한번 볼까요? 펜탁스 MX는 매우 콤팩트하면서도 단단한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는 주로 금속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뛰어나죠.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미니멀한 디자인이 기계식 카메라의 감성을 제대로 담고 있습니다. 일반 PNS 카메라에 비해서 무겁고 크지만 SLR급 이상 카메라에서는 비교적 작은 카메라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 기계식 셔터기 때문에 배터리가 없이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무게는 495g,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나다고 보는데 사실 요즘 시대에서는 좀 이걸 휴대가 편하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은 무게입니다. 사실 이 뷰파인더 통해서 보게 되면은 0.97 배율입니다. 밝고 시원한 시야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SLR 카메라 특징, 렌즈를 통해서 뷰파인더로 보이는 건데 97%가 똑같이 찍힌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대로 찍힌다. 근데 RF 카메라는 뷰파인더가 여기 있죠. 뷰파인더가 이 위에 있습니다. 이 위에. 렌즈는 그 밑에 있어요. 렌즈를 통해서 찍히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조금 틀린 거죠. 이 SLR은 보이는 대로 찍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쓰기 위해서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아셔야지만 이 카메라를 쓸 수 있는 거죠. 비기너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카메라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이 카메라를 만지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번 이 카메라를 배우고 나면 그 어떤 카메라가 와도 이 개념을 알게 되면은 다 사용할 수 있다. 이 카메라를 쓰면 다른 카메라 당연히 쓰는 거죠. 왜냐하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내가 다 임의로 조작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노출을 잡는 법이라든지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아시면 어떤 카메라도 이제 쉽게 다가올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이 렌즈 탈착식이라는 건 이 렌즈를 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빼서 지금은 50mm 단렌즈를 제가 쓰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 렌즈들이 있어요. 바꿔 끼워가면서 촬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촬영의 퀄리티도 높일 수 있고 화각을 또 여러 가지로 찍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카메라는 10만 원대 카메라에서 렌즈를 다 포함되지는 않고요. 50mm 단렌즈가 1.4까지 떨어지는 이걸 포함해서 10만 원대라는 건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예로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은 이 50mm 이 단렌즈만을 가지고 평생을 찍어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광각 렌즈를 사용했던 아놀드 뉴먼, 이분은 이제 그 인물 포트레이트 사진을 주로 찍으셨는데 굉장히 멋진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추천하는 카메라는 바로 XA 카메라입니다. 올림푸스 XA, 작지만 강한 클래식 카메라. 1979년도 제조된 카메라고요. 굉장히 컴팩트한 것이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플래시를 포함한 거고요. 나사를 돌려서 빼면은
분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요렇게 갖고 다니면 거의 담배각 사이즈밖에 안 되죠. 렌즈 캡이 따로 없어서 렌즈에 손상도 없이, 옛날에 로무 카메라도 그랬죠. 로무 커버가 밑에서 이렇게 열고 닫고 이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슬라이드 방식입니다. 이게 전원 온오프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온, 오프. 작고 귀여운 외모에 비해서 성능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굉장히 추천할 만한 그런 카메라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그냥 그런 카메라 아닐까 싶지만, 아는 분들, 카메라, 필름 카메라를 좀 써보신 그 입문자 이상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분 쓸 줄 아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입문자가 보시기에는 진짜 필름 카메라다운 비주얼을 갖고 있고, 이거는 그런 비주얼은 없지만 아는 사람 눈에는 굉장히 뛰어난 카메라다. 제가 봤을 때 이 카메라는 여행용으로도 손색이었고 서브 카메라 손색이었고, 실제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내 의도대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카메라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RF 카메라 중에서 가장 작은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이게 221g, 그리고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 그리고 조리개 우선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이거는 매뉴얼 기능으로서 조리개 셔터 스피드를 다 카메라 유저가 다 세팅을 해야 되는 반면에, 이 카메라는 조리개 우선 모드를 사용한다. 조리 우선 모드가 뭐냐면, 이 카메라 유저, 즉 카메라를 찍는 사람은 조리개를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2.8부터 22까지. 2.8은 최대 개방이고요. 조리개를 가장 열었을 때가 2.8, 가장 쪼였을 때는 22, 조리개를 가장 크게 개방했을 때는 피사계 심도가 얇게 찍는 건데요. 뒷백은 약간 흐릿하게 소프트하게 만들고 포커스만 딱 잡는, 그렇게 찍을 수 있는, 한 예로 한라산 앞에 있는 미숙이는 포커스를 맞고 한라산은 뿌옇게 찍는 그런 사진들을 2.8에 두면 되고요. 반대로 22, 가장 쪼였을 때는 한라산도 또렷하게 나오고 미숙이도 또렷하게 나오는 펜 포커싱, 즉 이제 피사계 심도가 깊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셔터 스피드는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카메라가 결정합니다. 저는 그냥 조리개만 조절하고 카메라가 그의 광량에 맞게 셔터 스피드를 10초에서부터 500분의 1초 사이에 세팅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리개 우선 모드다. 이거랑은 좀 틀리죠. 조리개 셔터 스피드를 다 매뉴얼 기능에서 제가 선택하는 거고, 이거는 조리개 우선 모드다. 그 외에 XA2 모델인데요. 이건 뭐 조리개 셔터 스피드를 제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카메라가 설정한다. 이런 카메라들이 많죠. 그래서 의도된 사진이라기보단 기록용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추억을 그냥 하나하나에 캡처를 한다는 느낌으로 찍는 게 바로 이런 완전 자동 카메라고, 수동 카메라는 내가 어느 정도 의도를 실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푸스의 거장 마이타니가 설계한 찌꼬 렌즈 35mm 단렌즈를 탑재해서 사진 컬러도 자연스럽고 선명하게 표현해 줍니다. 여기에는 1.5 스텝을 오버시키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밑바닥에 보시면은 백라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백라이트 1.5라고 써 있는데, 여기다가 세팅을 하게 되면은 한 예로 뭐가 있을까요? 눈밭에 있는 미숙이를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 노출로 찍게 되면은 밖이 너무나도 밝기 때문에 미숙이가 어때요? 미숙이는 굉장히 어둡게 나온다는 거죠. 그 어둡게 나오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 1.5 스텝 밝게 찍는 겁니다. 밝게 찍으면 미숙이가 제대로 노출이 맞게끔 된다. 그래서 눈 오는 날 아니면 피사체보다도 더 백이 훨씬 밝을 때 이 세팅을 해서 찍으면 인물의 노출이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 스텝 정도 밝게 찍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셀프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이 셀프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삼각대 소켓도 같이 되어 있는데요. 셀프 타이머 기능을 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10초 정도 뒤에 셔터가 찍히는 거죠. 이런 셀프 타이머 기능이 있음으로써 아무도 없는 뭐 한라산에 갔는데 누가 찍어줄 사람이 없어도 셀프 타이머를 통해서 삼각대를 거치한 다음에 찍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체크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배터리를 체크하는 버튼이죠. 삐 소리가 나면 배터리가 이제 문제 없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ISO는 25에서 800까지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요즘 나오는 필름은 다 요 안에 있기 때문에 뭐 50에서 800 사이니까 대부분의 필름이 문제없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0서부터 800까지 제가 쓰는 필름은 현재는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문제가 없다. XA 단점을 몇 가지 한번 짚어볼까요? LR44 배터리 2개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얘는 배터리가 없어도 촬영이 가능해요. 단 노출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 카메라는 배터리가 없으면 아예 찍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LR44 두 개를 꼭 가지고 다녀야 된다. XA 시리즈 중에 제일 처음 나온 건데 이후에 XA1, 뭐 2, 3, 4 이렇게 5가지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XA를 가장 추천하고 그 다음에 추천하는 게 XA4 추천드리겠습니다. 10만 원대 이 정도 가성비 없어요. 컴팩트한 카메라 없습니다. 여행용으로 딱이에요. 약간 셔터가 틱틱거리는 조용한 셔터입니다. 요것만 들고 이게 거리에서 찍어도 사람들이 의식을 합니다, 이제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들으면 저 사람 뭐 사진 찍나? 뭐 그냥 동네에서 그냥 찍는 사람인가 싶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성능은 무시 못한다는 거죠. 티가 안 난다라는 건 뭐예요?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사진, 캔디드 포토그래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거리에서도 어디서든 모델분에게도 찍었을 때도 전혀 꺼리낌 없이 자연스러운 표정을 늘 잡아낼 수 있는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티 안 나는 카메라가 좋을 때가 있고요. 티내야 되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나 수동 카메라 쓴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딱 누가 봐도 그냥 필카라고 써있죠. 그냥 필카. 필카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스타일로 되어 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10만 원대 가성비 카메라는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델들도 있고 그 외의 모델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댓글에 추천해주고 싶은 카메라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즐거운 사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온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